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래 쉰 만큼 다시 적응하려면 또 약간의 힘듦도 감수해야 할 텐데요. 재충전한 만큼 다시 또 활기차게 일상으로 돌아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민생 행보를 하는 척 무던하게 노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라며 물가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민생 타령이 또 시작됐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추락하는 지지율을 잡아보고 싶은 거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을 만났다. 제 현장과 전통시장을 찾았고 국군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대출 문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하나마나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많은 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힘을 모으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돌아봤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런 현장에 나가 보리밥 메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재난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나선 국군 장병들, 바쁜 학업 중에도 봉사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대체 이 하나마나한 공치사 공칠에는 누구를 위한 미사구어인가요? 이건 일종의 셀프 칭찬인데요. 자신이 잘했다는 걸 우회적으로 남을 칭찬하며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발 말뿐인 민생과 서민 타령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 엄중한 와중에 해외 순방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누가 믿어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부터 24일간 5박 7일 일정으로 런던, 뉴욕, 캐나다 순방을 추진 중입니다. 런던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 유엔 총회 고위급 비조연설 첫날에 윤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 주요 정상과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그리고 동포 사회와의 만남도 추진 중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추진되고 있으며 캐나다 측과 관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내년은 특히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입니다.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에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자 유엔 연설밖에 없었던 해외 일정을 확대하며 한미, 한일,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도 없던 순방을 급하게 편성한 윤석열 대통령. 뭐가 그리 급했던 걸까요?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저토록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애걸복걸 해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요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급조된 티가 팍팍 나는 이번 해외 순방은 영국, 미국, 캐나다를 이어서 방문할 계획인데요. 에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알고 봐왔던 도리도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전망인데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첫 목적지는 영국 런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거행되는 에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인권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게 순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장례식,
유엔 총회처럼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다자 외교 외에도 나라 대 나라 사이에 이뤄지는 양자 외교 일정도 이어지는데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또 혼자만 설레발치다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저희는 나토 회담 당시 이런 상황을 이미 봐왔습니다. 미국과의 만남에선 일단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론될 전망인데요. 이미 떠난 배를 잡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논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두 나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정식 회담과 약식 회담 모두 열어놓고 추진하는 분위기인데요.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된 일정이 없는데도 또 나홀로 해외 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조율된 듯 보여지는데요. 이게 유일하게 확정된 정상회담인 거죠. 이렇게 급조해서 진행되는 해외 순방이 잘 될 턱이 있나 싶은데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세관저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사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한남동 공관촌 인근. 이 일대는 얼마 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곳은 촬영도 금지됐고 접근도 제한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이사를 앞두고 주변 경계는 더 삼엄해진 거죠. 새 관저는 과거 외교부 장관 공간을 리모델링 했는데요. 건물 면적은 약 1,400제곱평방미터, 평수로는 423평이며 이곳에는 위기관리센터와 회의실, 부속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넉 달 전과 비교해보면 창문은 집안이 보이지 않는 방탄 유리로 바뀌었고 근처에 나무를 더 심어 내부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는데요. 관저로 이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출근길도 달라집니다. 새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3km인데요. 일반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대통령 차량 행렬은 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5분이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할 경우 약 7km를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새 관저에선 시간과 거리가 절반 정도로 단축되는 셈인 거죠. 그렇다고 시민들의 출근길이 빨라지거나 교통 통제를 안 하지는 않을 텐데요. 불편해지는 시간만 좀 줄어들 뿐 같은 일은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서초동 교통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됐지만 용산 출근길은 매한가지로 계속 교통체증이 이어질 텐데요.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국민 민폐와 혈세,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일개 개인의 정서적 안정 때문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국력 낭비를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또 이 와중에 얼마를 해먹었는지 나중에 반드시 드러날 텐데요. 이렇게 입주가 코앞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